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프리니, 혜리님이 녹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해축팬 크루인 저희 둘이서만 진행이 된 점 구독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21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 본머스와 풀럼의 경기죠. 서경석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아스톤빌라는 주중 펼쳐진 7라운드 수년 경기 레스터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챙기면서 지난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 활용한 4-4-2 포메이션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죠. 팀의 주포 올리 와킨스가 지난 10경기에서 8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노팅엄은 주중 경기에서 리즈에게 패하며 강등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주중 경기로 인한 체력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빌라의 기세가 워낙 좋은 반면 노팅엄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네, 에메리 감독의 4-4-2가 안착한 빌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네, 예준 위원님은 이번 경기 혹시나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변수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경기로 보입니다. 우선 전력차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 기세도 빌라가 훨씬 좋고 노팅엄은 부상자까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 이변 없이 빌라가 승리할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와 뉴캐슬의 경기죠. 한예준 위원님,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측합니다. 뉴캐슬은 지난 주말 맨유에게 2대0 승리를 거두더니 주중에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수비는 탄탄하나 공격 작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뉴캐슬이지만 연승 기간에는 매경기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크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팀인 뉴캐슬이기에 공격력만 받쳐준다면 어느 팀이든 잡아낼 수 있죠. 반면 브렌트포드는 주중 맨유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한 공격과 세트피스를 강점으로 하는 팀이지만 그게 막혔을 때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확실한 약점이 존재하는 팀이죠. 뉴캐슬은 세트피스와 롱볼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뉴캐슬의 조윌록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 홈에서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만약 뉴캐슬의 측면 공격을 브렌트포드가 협력 수비로 잘 틀어막는다면 무승부도 가능한 경기로 보여지네요. 네, 뉴캐슬의 우세 속에 부상 변수로 무승부 가능성을 예상하셨네요. 네, 경석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경기 이변이나 변수는 없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에서 브렌트포드가 승리하는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브렌트포드의 강점을 뉴캐슬의 강점이 상쇄시키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뉴캐슬이 대승을 거두며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변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변 없을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풀럼과 웨스트햄의 경기네요. 경석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풀럼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풀럼은 미트로비치와 윌리안이 빠진 지난 주말 본머스전에서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미트로비치 대신 출전한 비니시우스는 역시나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전반에는 상대를 압도했으나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카드를 사용한 상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풀럼이지만 주중에 수년 경기를 치르지 않아 웨스트햄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앞서는 것은 큰 호재입니다. 웨스트햄은 주중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1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수비가 실망스럽게 무너지면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죠. 최근 4경기에서 2득점만을 기록한 공격력 부진에 더해서 수비까지 무너지면서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음 주중에는 컨퍼런스 일정으로 벨기에 원정까지 떠나야 하는 일정의 부담도 있는 상황이죠. 또한 풀럼의 윌리안이 다음 경기에선 돌아오기 때문에 풀럼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체력적으로 앞선 풀럼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네, 예준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경기 혹시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 경기는 이변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풀럼의 패배 가능성도 있죠. 풀럼은 최근 공식전 4연패로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미트로비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죠. 게다가 애매한 중위권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웨스트햄은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격수 자리에서 잉스가 지난 노팅엄전 같은 득점만 보여준다면 웨스트햄에게도 승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웨스트햄의 동기부여가 큰 만큼 풀럼의 패배를 예측하셨네요.
4번 경기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죠. 예준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 경질 이후 지난 에버튼전에서 60분 상대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못한 경기력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리그 전체로 봐도 10승 4패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력은 시즌 내내 좋지 않았기에 결국 케인과 손흥민이 얼마나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이튼과는 달리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큰 호재로 보여지는데요. 손흥민과 케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면 충분히 브라이튼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반면 브라이튼은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축 선수들인 미토마, 맥칼리스터, 카이세도, 에스토피난 등이 A매치에 이어 주말, 주중 경기까지 계속해서 선발로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우세한 경기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주중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토트넘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네, 경석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이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은 눈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반면 브라이튼의 경기력은 크게 올라와 있죠. 체력적인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브라이튼도 토트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에벤송, 히살리숑, 벤 데이비스 등 구단 선수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전력이 약화됐기에 충분히 브라이튼이 승리할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토트넘의 부상자들을 변수로 패배를 예측하셨네요. 5번 경기 울버햄튼과 첼시의 경기죠. 경석 위원님 예상은 어떤가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울버햄튼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주말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7경기 1승 2무 4패에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으며 네베스가 이번 경기에 결정하기 때문에 큰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공격력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네베스까지 빠진다면 공격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이죠. 첼시는 포터 감독 경질 이후 치른 첫 경기에서 리버풀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결정력 부재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죠. 기회는 많이 만들어냈기에 해결사가 하나만 나타나도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첼시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기세는 좋지 않았지만 울버햄튼에서 핵심 선수의 결장이 있고 첼시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베스가 결정하는 만큼 울버햄튼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네, 예준 위원님은 이번 경기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이변이 발생한다면 무승부도 가능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울버햄튼은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첼시는 주중 경기를 치렀기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울버햄튼이 앞서는 상황이죠. 게다가 첼시는 다음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리그에선 유럽 대항전을 노리기는 쉽지 않은 첼시기에 챔피언스리그에 올인하는 도박수를 펼칠 가능성도 있죠. 첼시가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홈팀 울버햄튼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첼시의 로테이션을 변수로 무승부 가능성을 예측하셨네요. 6번 경기 에스파뇰과 빌바오의 경기네요. 예준 위원님 예상은 어떠신가요? 네,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라운드 지로나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최근 리가 4연패 18위로 떨어졌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지난 경기를 끝으로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이 경질을 당했고 대체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을 선임하면서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전 센터백인 세르지 고메스가 경기 막판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점도 변수고 국가대표에선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부상과 함께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호셀로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빌바오는 주중 코파델레이에서 오사수나에게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종합스코어 2대1로 패배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나 공격진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승부가 연장까지 끌렸고 결국 역전을 허용하면서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체력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서 바로 치르는 리그 경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감독이 바뀌어 아직까지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은 에스파뇰이 이기에 빌바오의 우위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감독 바뀐 에스파뇰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네, 경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파뇰의 무승부 혹은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레전드 출신 감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빌바오의 단점을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로 예상됩니다. 네, 오히려 감독 교체가 장점으로 적용하며 에스파뇰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소시에다드와 헤타페의 경기죠. 경성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 혹은 소시에다드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근 소시에다드의 기세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떨어진 득점력이 최근 성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죠.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맨디와 수베이디아까지 징계로 빠지면서 후방 라인까지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헤타페는 지난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8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중앙을 통한 전진을 차단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와중에 팀의 핵심인 위날이 꾸준히 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중원에 큰 강점이 있는 소시에다드지만 최근 기세가 좋지 않고 후방 주전 자원들이 빠지며 반대로 최근 흐름이 좋은 헤타페의 강한 압박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최근 기세가 꺾인 소시에다드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네, 예준이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 경기는 충분히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결장장을 감안해도 소시에다드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고 소시에다드의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홈 경기인 만큼 소시에다드의 승리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경기네요. 예준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무려 6골을 뽑아내면서 오랜만에 대승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벤제마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중 코파델레이 4강 2차전에서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역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주중에 경기를 치른 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 또 다음 주 주중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있는 만큼 주전 자원들의 휴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드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희망을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결정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으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는데요. 주포인 제라르 모레노가 빠진 상황에서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축구 해제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경기 추가골을 기록하고 퇴장당했던 니콜라 잭슨이 아쉬운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홈에서 최근 벤제마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높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 레알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로테이션 변수가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네, 경석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변수를 창출할 만한 제라르 모레노가 없는 비아레알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변이 없을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바야돌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죠. 경석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바야돌리드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지난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6대0으로 대패한 바야돌리드는 파체타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파울로 페촐라오 감독이 뒤를 이을 예정인데요. 강등급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곧바로 분위기 반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 경기 퇴장당한 코페테에 이어 이드리스 바바, 지오바니 곤잘레스, 발리엔트가 부상 및 징계로 빠져 수비 라인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강인, 무리키 라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상대팀의 조직력이 올라오지 않은 만큼 잘 지켜내고 득점을 기록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바야돌리드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네, 예준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이번 경기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감독이 바뀌면서 동기부여가 가득 찬 바야돌리드가 마요르카의 많은 수비 숫자를 뚫어내고 선제골을 기록한다면 바야돌리드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결장자가 많은 마요르카의 특성과 원정에서 약했던 모습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 마요르카가 결정자가 많은 만큼 바야돌리드의 승리 가능성을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리즈와 크리스탈의 경기죠.
예준이 형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번 경기는 홈팀의 리즈의 승리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리즈는 원정에서 약한 대신 홈에서는 최근 3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홈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팰리스와의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홈에 열린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둔 만큼 리즈에게는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호지슨 감독 선임 이후 레스터에게 승리하며 감독 교체 효과를 보았습니다. 12경기 무승을 끌어내면서 레스터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팀의 에이스인 자아가 3주 정도의 결장이 예상되며 전력 누수가 생겨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즈는 주중 경기를 치른 반면 팰리스는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변수도 있죠. 하여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 자야 선수의 결장의 변수로 리즈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네, 경석 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 변수 없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이변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아가 결정한 팰리스의 공격력이 크게 약화됐고 리즈가 감독 교체 이후에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팰리스를 상대로 패하는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네, 이변 없이 리즈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베티스와 카디스의 경기죠. 경석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베티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1대 0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자원인 카나레스, 페키르가 모두 부상 및 징계로 빠진 상황에서 로드리가 분투하고 있지만 아쉬워진 공격력을 100%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이탈한 알렉스 모레노의 제대로 된 대체자를 여전히 찾지 못하며 아쉬워진 공격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카디스는 지난 라운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4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마감했습니다. 주전 골키퍼이자 핵심 선수인 골키퍼 라데스마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부상 및 징계 자원들이 많은 상황이기에 부족한 득점력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카디스의 전력 누수가 큰 만큼 베티스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네, 예준이 형이 보실 때는 이변이나 변수가 혹시 있을까요? 네, 득점력이 부족한 카디스가 베티스를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티스 역시 아쉬운 공격력을 최근 보여줬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홈 이점을 잘 살려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베티스의 공격력도 최근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죠. 예준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아스날은 최근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했지만 리그에서만큼은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맨시티전 패배 직후 프리미어리그 7연승 1위의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면 리버풀은 홈에서 맨유를 7대 0으로 대파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나 했으나 이후 4경기에서 승리 없이 1무 3패를 기록 중이죠. 물론 모든 경기가 원정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은 리버풀입니다. 특히 맨시티전에서는 클럽의 전술적인 대응이 매우 약점으로 보였으며 첼시와의 맞대결에서는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버풀이 4경기 만에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현재의 모습으로는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고 1위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그에서 무기력한 리버풀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네, 경석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기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안필드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기력한 리버풀이지만 홈에선 강하고 주중 경기에선 결장했던 반다이크, 티아고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단순 질병으로 결장했기에 복귀 가능성이 크죠. 반다이크가 돌아온다면 무너졌던 수비 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주중 경기에서 살라, 각포, 로버트슨이 벤치에서 출발하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다면 경기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날이 7연승을 기록하고 있긴 하나 상대 팀들 중 강팀은 없었기 때문에 리버풀에겐 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알메리아와 발렌시아의 경기죠. 경석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알메리아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경기 셀타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 집중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4-4-2 포메이션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경기 라요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바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지난 모습들보다 나아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원에서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두 팀 모두 강등권에 위치하고 상당히 중요한 매치인 만큼 보수적인 운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만 홈에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알메리아의 승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수적인 운영 속에 홈팀 알메리아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네, 예준이어님이 보실 때는 이변이나 혹은 변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이변이 일어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리그 원정에서는 7연패로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발렌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변 없이 알메리아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라요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죠. 예준이어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라요 바이카연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라요 바이카연은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번에도 승점 3점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7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큰 기대감을 안고 영입했던 라울 데 토마스의 부진과 함께 떨어진 득점력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베티스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위 자리를 굳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리그 4연승을 포함해 11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단숨에 챔피언스리그 안정권까지 올라섰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즈만과 함께 데파이를 제외하면 큰 이탈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최근 분위기가 좋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 만큼 라요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네, 경석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변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월드컵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폼이 너무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라요는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기에 큰 이변 없는 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변 없이 라요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21회차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일반 픽과 이변 픽의 차이가 많은 회차인데요. 이변 픽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예측하는 분석인 만큼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종 픽은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